3월 3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입니다. 오늘 라인업은 단순한 강약 구도가 아닙니다. 전술 구조를 봐야 하는 경기, 체력과 압박 밀도를 봐야 하는 경기, 공간 활용을 읽어야 하는 경기, 전력 차이가 점유로 이어지는 경기, 그리고 흐름이 충돌하는 매치까지. 감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경기 피사 vs 볼로냐. 이번 경기는 오픈 플레이보다 세트피스 한 방이 더 중요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전술 구조상 약점이 정확히 맞물리는 경기입니다. 피사 분석. 피사는 3-4-1-1-2 포메이션 3백 기반으로 중원 밀집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마이스터가 이선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트라모니는 활동량으로 세컨볼 경합에 관여하지만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 커버와 중앙 공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지역 디펜스 라인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짧은 동선으로 문전 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마크 전환 타이밍이 늦습니다. 3백 특성상 한 명이 경합에 뛰어오르면 페널티 스팟과 파포스트 사이 공간이 일시적으로 비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는 근거리 헤더와 세컨볼 상황에서 계속 위험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볼로냐 분석. 볼로냐는 4-2-3-1 안정적인 포백 기반에 더블 볼란치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프로일러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측면의 로우는 1대1 돌파와 안쪽 침투를 모두 소화하며 파울 유도 능력이 좋습니다. 결국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임모빌레라는 마무리 자원이 있습니다. 니어 포스트 쪽으로 빠르게 침투해 방향만 바꾸는 헤더의 강점이 있습니다. 센터백 자원들 역시 제공권이 좋아 니어파 포스트를 동시에 공략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매치업은 피사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사는 초반엔 3백 수적 우위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벤치 뎁스 차이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매치업. 구조적으로 보면 볼로냐 쪽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이 경기 우디네세 vs 피오렌티나. 첫 번째 경기가 세트피스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경기는 체력과 압박 강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전술 완성도는 피오렌티나, 체력 우위는 우디네세. 이 대비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우디네세 분석. 우디네세는 4-3-2 두 줄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중원 압박과 측면 전환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니올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몸싸움으로 버티며 안쪽으로 파고드는 유형. 박스 근처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이나 파울 유도로 위협을 만듭니다. 자놀리는 왕복 능력이 뛰어난 풀백. 수비 시 깊게 내려와 차단하고 공격 전환 시 타이밍 좋게 오버래핑합니다. 중원에서는 칼스트렘이 전개 템포를 조율합니다. 짧은 패스로 압박을 끊고 좌우로 방향을 틀어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하는 역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력 여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90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 유지 능력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분석. 피오렌티나는 4-3-3 점유율 기반 빌드업 축구를 지향합니다. 모이스키는 센터백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형 공격수. 구드문드소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슈팅 선택이 빠른 자원. 만드라고라는 빌드업의 출발점이자 수비 연결 고리입니다. 전술 완성도는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일정. 컨퍼런스 리그 경기 이후 짧은 휴식만으로 이번 라운드를 소화합니다.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중원 압박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때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 초반은 피오렌티나 점유율 우세 구도. 하지만 우디네세가 중원 압박 간격을 유지하며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반에는 우디네세 쪽 활동량과 전환 속도가 더 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니올로를 향한 빠른 전개, 자놀리의 오버래핑이 겹치면 피오렌티나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싸움이라기보다 체력 누적과 압박 지속력 싸움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디네세 기대값이 올라가는 매치업입니다. 3경기 버밍엄 시티 vs 미들즈브러. 앞선 두 경기가 세트피스와 체력 싸움이었다면 이 경기는 전진 압박 뒤에 생기는 공간을 누가 더 잘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버밍엄 시티의 압박이
90분 내내 유지될 수 있느냐? 버밍엄 시티 분석. 버밍엄은 4-4-1-1. 스탠스필드가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침투로 수비를 흔듭니다. 로버츠는 2선에서 세컨드 볼과 박스 근처 마무리를 노립니다. 문제는 중원 구조입니다. 솔리스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빌드업 연결을 맞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스타일이라 왕복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중원 압박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하면서 1차 압박선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좌우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 이게 후반으로 가면 움직임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미들집으로 분석. 미들집으로는 4-2-2-2. 중앙의 삼각 구조가 분명합니다. 헤크니가 1차 빌드업을 담당하고 부르그소르크가 중원과 공격을 연결합니다. 휘테커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직접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팀의 장점은 상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버밍엄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혼자 책임지는 구조를 만나면 그 주변 빈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속도도 안정적입니다. 굳이 초반부터 맞불 압박을 하기보다 중원에서 한번 걸러낸 뒤 전진 패스로 찢는 방식.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이 패턴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반은 팽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60분 이후 버밍엄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헤크니 부르그소르크 휘테커로 이어지는 전진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의식해 물러서고 중원은 따라붙지 못하는 그림. 이 구조가 한 번만 완성돼도 박스 앞 20m 구간에서 연속 슈팅 찬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구조 체력 분배, 후반 공간 활용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미들치브러가 후반에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경기 레알 마드리드 vs 헤타페. 앞선 3경기가 구조 체력 공간 활용 싸움이었다면 이 경기는 단순합니다. 전력 차이를 어떻게 경기 흐름으로 굳히느냐의 문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분석. 포메이션은 4-4-2. 하지만 공을 잡는 순간 사실상 공격형 4-2-4에 가까운 유기적 구조로 변형됩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직선 침투와 커브형 침투를 모두 소화합니다. 수비 라인이 한 발이라도 올라오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사이 애매한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 시작해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사용합니다. 한 번은 높게, 다음은 낮게. 수비 입장에서는 박스 안과 바깥을 동시에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드 벨링엄이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하고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모두 준비합니다. 박스 앞과 페널티 스팟을 번갈아 점유하며 결정적인 타이밍을 노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레알은 상대 박스 근처 점유율을 계속 누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헤타페 분석. 헤타페는 4-5-1. 중앙 통로를 우선 차단하는 수비 블록 중심 구조입니다. 마이로 마르티는 전방에서 롱볼을 받아버티며 파울 유도와 시간 끌기를 병행합니다. 아람바리는 박스 앞 차단과 세컨볼 처리를 맡습니다. 문제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라인을 많이 내리면 박스 안 숫자는 드러나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외곽, 슈팅 존이 열립니다. 첫 번째 크로스를 막아도 두 번째, 세 번째 세컨 찬스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레알이 얼마나 빠르게 점유 위치를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점유를 누적시키며 헤타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 찬스 리턴 패스 박스 앞 슈팅이 반복되는 파도 공격 흐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술 구조 선수 개별 능력, 공격 옵션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5경기 멜버른 시티 vs 브리람 유나이티드. 앞선 4경기가 전술 구조와 전력 차이 중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분위기와 흐름이 충돌하는 매치업입니다. 하락세의 홈팀, 폭발적인 상승세의 원정팀, 그리고 아시아 무대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집니다. 멜버른 시티 분석.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중 5경기 실점.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박스 앞 2차 저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쪽 공백입니다. 매튜 레키 이탈로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할 자원이 줄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를 흔들어줄 카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멜버른은 볼을 소유하더라도 마무리 완성도에서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팀이 승부를 보려면 수비 라인 간격 유지, 박스 앞 세컨볼 차단, 홈 경기 초반 기세,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불이람 유나이티드 분석.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근 6경기 24득점, 경기당 평균 4골에 가까운 화력입니다. 오스마르 로스 체제에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공을 빼앗는 즉시 측면 중앙 침투, 박스 안 숫자 확보, 공격 전개가 단순하지만 결정 구간에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테라톤 분마탄의 이탈, 몇몇 부상 공백.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특정 선수 의존보다는 공격 패턴 완성도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멜버른처럼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는 굳이 점유를 오래 끌지 않아도 전환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선제골이 특히 중요합니다. 멜버른이 먼저 넣으면 라인을 내리고 운영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고, 불이람이 먼저 넣으면 경기는 완전히 오픈 게임으로 전환됩니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홈 2점과 지난 맞대결 승리 기억, 그리고 불이람의 공격적 운영을 감안하면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공방전 끝 접전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림이 합리적입니다. 라인업 확정 이후 변수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 채널은 감이 아니라 구조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3월 3일 경기 흐름 잘 읽어보시죠.